자,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놀루션에 붙여주시죠. 제놀루션이요? 아, 이제 오늘 네. 또 참 이게 웃을 수는 없는데 네.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수는 어제 12시 기준으로 한 2,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됐는데 오늘 2,200명 또 나오면은 막 또 나오겠죠. 내일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연휴 기간 이후라서. 그렇죠. 그 연휴 기간에 이동하신 분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 제가 화요일 개장 때도 짧게 얼핏 지나간 얘기로 고속도로에 차들이 되게 많았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가 상당히 문제인데 이거를 진짜 싱가포르처럼 그냥 인정을 하고 이거를 그냥 안고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의 방역 체계를 계속해서 지속을 할 것인가. 안고 간다는 얘기는 네.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네네. 기존의 형태를 그렇다고 완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확 풀어가지고 네.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또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유럽하고 그리고 미국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이저리그 경기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그 축구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마스크 뭐 쓰는 일간 분이 아직도 없어요. 13만 명대.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2만 명이 넘었죠. 네네. 하루에 나오는. 그리고 그 백신의 보급 속도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빨랐던 이스라엘도 한 6천 명대 지금 네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IT 생산 기지가 좀 많은 베트남도 하루에 9천 명 네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는 이제 물론 2천 명. 거기보다 적다 그래가지고 안심하거나 우리는 네네. 잘하고 물론 방역에 노력하는 시민들의 힘은 굉장히 네네. 크죠.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건 이제 자영업자분들. 그렇죠. 예. 뭐 이미 말도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야. 뭐 식당 가보시면 다 지금 알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인정하고 같이 안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조금 그 서두에 꺼냈던 게 영국이란지 이런 유럽이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이 현재 남아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 네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또 보급이 엉킬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대두가 네네. 되고.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쨌든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한 가지는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5천만 인구가 일시적으로 백신을 그냥 일시에 다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1차적으로 백신의 막는 거죠. 의무화 입법까지는 네네. 아니더라도 조금 근데 지금은 잔여 백신 나오면 네. 바로바로 맞으시는 분들 많던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안 된다면은 네. 그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변이가 되다 보니까 이 백신을 델타 맞고 변이 때문에 있지만은 우세종이잖아요 지금. 예, 맞고 있지만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 그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5천만 명이 다 맞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신종플루 사례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신종플루가 잡히게 된 게 결국 타미플루라는 그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잡혀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래서 타미플루가 나오게 되면 신종플루도 위험한 그 감기 바이러스지만은 타미플루가 나오게 되면서 감기 취급을 받아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가버렸는데 그게 어쨌든 그 클로즈 역할을 한 게 타미플루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5천만 국민이 백신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맞던지 아니면은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나오던지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극단적인 선택, 극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단호한 선택이 아닌다면 이 확산세를 지금 네네. 제어하기에는 사실상 네네. 뭐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네.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네.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업을 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얼마 네네. 전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것도 나름의 다 이유들은 있던 부분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상 보면 코로나 이슈가 되면은 조금 반짝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네. 이런 반복인데 현 상태를 그냥 또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또 시류를 타야 될 것 같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인 뭐 저번에 우리가 다뤄봤을 때 머크의 멀티 뉴라버 이런 네. 얘기 좀 우리가 저희가 다뤄봤었지만 음. 계속해서 이 그 시장에서 새로운 수혜주를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듯이 네. 계속해서 시료를 따라서 뭐 또 어떤 치료제 개발한다, 혹은 백신 물질을 만들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진비엔지 같은 회사들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대원제약,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예방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아니 대원제약은 아주 상징적인 제품이 있잖아요. 짜먹는 감기약. 네네. 쭉 짜가지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고지혈증 치료제가 또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도 급등했거든요. 뭔들 효과가 사실 없겠나 싶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자면은 이게 또 시험관 테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 임상 전에 저임상이 들어간 시험관 테스트에서 70%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본 시험 들어가서 효과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전 임상 단계에서 시험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섣불리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건 소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증시의 어떤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일시적인 접종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 화이자를 국민 70% 일시고 다 맞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잡혔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또 증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있지만. 누그러졌다가 네. 다시 늘어났다 이게 사이클의 계속 반복인데 네. 지금은 사이클의 진폭이 뒤로 갈수록 더 네네. 커지는 게 네네. 뭐 현실은 네네. 직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신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클로저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초기에 제가 모더나에서 나온 그 백신 이 연구 보고서를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던 건데 이 백신이 유기가 6개월입니다. 2차까지 접종해도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제가 결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독감도 제가 백신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치료제가 있다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백신을 맞게 되면서 완전히 이 백신이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치료제 그 백신이 아니라 만약에 한 방에 끝내버린 백신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접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접종의 어떤 공백 상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바이러스 전문가셔갖고 여쭤보니까 또 길어지는데 네. 뭐 딱히 기업을 생각나서 붙이실 게 없으면은 지금 기업 붙일 만한 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우진비엔제하고 대원제약. 작은 기업이지만 네네, 작은 저는 기업이지만. 녹십자를 좀 보고 네네. 있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보고 있고 네. 자 거기까지 소문으로 들었어의 기업이 또 네. 있잖아요. 오늘 다른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가요? 그 본론을 들어보죠. 오늘은 한솔제지라는 한솔제지.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산업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방송의 대본 같은 경우도 이게 종이잖아요. 네. 여기 한솔재지나 한국재지 나오는 그 재지 종인데 네. 이 한솔재지가 좀 친환경 기업에 좀 묶일 가능성이 있을 것 예전부터 같습니다. 그랬죠. 이제 네네. 조림 사업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목재 펄프를 이제 조달해서 원료를 네. 쓰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산림을 훼손하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심어라. 이게 과거의 패턴이고 이제 조림을 하다 보니까 그 탄소 배출권을 네네. 또 이익을 얻네. 뭐 이런 식으로 엉켜 있었죠. 그 한솔 홈데코죠. 뭐 홈데코도 그렇고 제지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솔재지 이게 지금 그 친환경 제품 테라바스라는 제품이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우리가 그 버거킹이라든지 패스트푸드 가게 되면 종이컵에 이렇게 비닐 같은 코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안 하는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순수 종이 제품,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프리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스타벅스 커피숍 가게 되면 빨대가 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식자재 쇼핑몰이라 하시는 배민상에 현재 이 테라바스 종이 용기 제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분해도 잘 되고 재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 에서 주관하고 있는 친환경 표지 인증도 획득을 하게 되면서 요 친환경으로 상당히 많이 곽광을 받고 있고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롯데제과라든지 여타 다른 기업들과 어떤 사업을 또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포장재 프로테고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폴리에틸렌으로 특수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 그 특수 처리로 해서 코팅막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코팅막을 형성을 하고 이게 산소와 수분을
차단을 시키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게 또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WPO라 그래가지고 2021년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한솔 제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친환경 종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한솔 제지가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한솔 케미칼과 이 주가 움직임을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일 선상에 있군요. 네, 동일성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솔 제지가 친환경으로 묶이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솔 제지의 모회사가 한솔 케미칼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솔 케미칼이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사업에 현재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2차 전지가 결국 크게 보면 친환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 모 회사가 친환경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 맥락에 맞는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회사 같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테이펙스가 있고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는 아니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친환경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네. 최근에 한솔 제지가 한솔케미칼과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화학 연료 사업에서 친환경 사업 쪽으로 전향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솔케미칼과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방금 예를 들어드렸듯이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강화를 한다는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네. 한솔케미칼, 테이펙스 이 두 종목은 이미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은 스타트가 좀 늦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한솔 제지도 친환경 사업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시간차를 두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이 친환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한솔 케미칼 그리고 이 테이펙스 얘기를 줄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한솔제지가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솔제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한솔제지가 친환경을 부각받는 이유를 이제 한솔 모회사인 한솔케미칼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현재 진출을 하게 되면서 850억 정도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삼성이 SDI와 사업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상당히 좀 많아요. 네. 근데 삼성 SDI가 또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게 되면은 또 지금 MK전자, 동진세미캠 쪽으로 또 시험 성적서를 현재 또 받았다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솔케미칼이 삼성 SDI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참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가십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NK전자라든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SDI 어떤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세 기업체 중에서 한없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안 간 기업은 현재 동진세미캠 정도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미칼. 이 제지 업종이 예전에는 좀 고루한 업종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연말에 뭐 달력, 네. 선거철 되면은 투표용지하고 이제 벽보 이랬는데 이 제지 기술이 조금 더 발달되면은 사실 분리막 네, 하고 그렇죠.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네, 또 들어가는 맞습니다. 적층막 네, 네. 이런 것들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군요. 뭐 거기에 이제 그쪽 붙이자면 이제 최근에 택배 배달하고 포장용지 물론 그렇죠. 골판지지만 네, 네. 뭐 제지니까 골판지 네, 사업도 네. 일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배민상의 배달의 민족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한 제지라는 거의 그 인식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좀 네네. 탈바꿈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겠죠. 지금 어쨌든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미래 먹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솔 제지 같은 게 너무나 제지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탈출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이라는 이 닉네임을 이제 붙이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 먹거리 이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한솔 제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친환경으로 좀 탈바꿈이 된다라면은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주가가 조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소문으로 많이들 얘기를 한다 이런 네네. 의미로 오늘은 또 집중적으로 한솔 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알파 프로의 투자 전략 정태근 투자 전략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